우리가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는 했어요. 무단 뭐 불참하는 증인들 뭐 가서 구인 데리고 오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동행 명령권을 발동을 하고 또 뭐 나 저 고발도 하고 뭐 다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일보의 기사를 좀 보니까 이거가 자 국회로 증인을 끌고 올 수 있을까? 불출석하면 항상 동행 명령장 발부되나? 아니다. 예, 법은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대상이고 법사위가 진행하는 입법청문회는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는 거는 그냥 입법청문회이지 국정조사가 아니고 국정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온다고 해서 네. 그리고 또 한 번 안 나온다고 해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거는 못한다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다만 그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정도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내가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오게끔 꼭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우리는 뭐 당장 동행명령권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막 그건 아니죠. 내가 법사위 위원들을 만났는데 네. 이 문제가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의제더라고요. 근데 법을 조금 바꿔야 애매하게 되는데. 봐요. 물론 중론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는 받았다 그러는데 네. 반면에 이제 다른 사항들은 보통 청문회 그 기준을 준용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래요? 준용을 하고 확대 해석해서라도 우리는 그 증인을 부르겠다. 일단은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주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인신에 대한 거잖아요. 만약에 데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특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그 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이렇게 무한정 확대 해석하게 되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게 조금 있어요. 자, 그리고 증인 소환 핵심은 요거는 출석 요구서가 7일 전에 보내줘야 송달이 되죠. 됐는데 그럴 줄 알고 이제 그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가 이걸 미리 알고 송달 준비했다. 의결이 되는 동시에 송달을 완료시켰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서 줬다는 얘기죠? 의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 7일 전에 그 사람에게 도달이 되도록 이거를 다 미리 보냈다는 얘기고 예전에 다른 청문회나 다른 국감이나 이런 데에서는 증인을 막 잔뜩 부르는데 송달이 안 돼가지고 증인들 나 송달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안 나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건이 있었어요. 누가 나오네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네네. 서로 막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증인한테는 7일 전에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증인은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이 청문회인데 오늘 받았어요. 이 사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불편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미리 보낸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확인했다. 네, 그 얘기. 확인했다. 본인이 7일 전에 그걸 딱 받아야지 그때부터 7일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미리 한 그건 거니까.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다. 민주당에서 네. 그냥 막 속도만 낸 게 아니라 네. 속도와 함께 정밀성도 다 준비됐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안 나올 사람들은 안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청문위원 법사위원들이 이 나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확하게 잘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내느냐. 전 이게 내일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일단 4명, 5명은 무조건 나오니까. 네. 이종섭하고 네. 임성근하고 박정훈 대리하고 유재현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밝혀낼 게 되게 많죠. 예. 이시원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요? 예, 이시원은 안 나올 안 것 나오면 같아. 여태까지 안 신범, 나온 걸로 신범철도 안 알려져 나오네.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 말도 안 동행 하니까. 명령을 못 한다고 지금 노 변호사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검사 출신이어갖고 대통령하고 되게 이렇게 아유, 소통이 그럼. 직접적으로 잘 되는 사람인데 내 이 사람을 새끼지. 못 나가게 했겠죠. 내 새끼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그 관계자들은 못 나가게 사실은 지금 다 하고 지금 대통령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온단 말이 나오는 없어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국방부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이시원은 나오면 100% 걸릴 거예요. 아, 왜냐하면 기록을 회수하게 하는데 이거 위법이잖아요. 기록 회수하게 하는 걸. 네. 그걸 유재근하고 통화한 사람이 이시원이기 때문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노도 못하고 예스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위증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본인이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댓글에 네. 결국 내일 기대만 잔뜩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몇 분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 않다. 예, 미리 걱정 뭐하러요? 한번 보시라.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예. 아니 그리고 내일은 특검을 위한 입법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증인들의 주장이 상반된 요인들이 선명하게 부각만 돼도 성공이에요. 네. 옛날 99년 원로비 사건 때 4명의 증인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4명이 다 기독교 신자고 막 우니까 청문회장에서. 네. 그러면 예수님은 저 4명 중에 누구 편인가가 나 그게 예수님?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청문회가 특검 여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저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 5명이 앉아 있으면은 자, 저기 A라는 증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B라는 증인은 이렇게 하는데 의견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달라요. 이렇게 다르는데 현직 공직자들이 이 정도의 거짓말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 특검에서 이렇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 여론이면 내일은 그것만 해도 소득이죠. 그럼요. 그것만 네, 해도. 네. 그래서 저도 법사위원들하고 얘기할 때 무엇을 밝혀낸다로 목표를 삼지 마시고 청문회를 해보니까 무엇을 밝혀야 되는구나. 이거를 도출해내는 청문회로 하시면은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다. 아유.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네. 공감하고 준비 지금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실 거니까. 아니 날밤 새고 있어요. 날밤 새고. 네. 그래서라도 해야죠. 아니 그럼요. 날밤이 문제입니까? 지금 엿도 있는데. 엿도 있지. 네. 지금 여기 난립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자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나 여기 보태겠다. 어? 아니 왜 갑자기 300만 엿 원어치를 얘기로 사자. 이렇게 아니, 여기 많이 엿을 많아요. 드시고 싶은가 봐 지금. 당 떨어져 있어. 당 떨어져. 친척 중에 엿장사 있으신가? 박주민 의원 그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권이 관련이 됐다 하는 제보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 예, 그 어떻게 부분이 됐어요? 아직 뭐 실체는 아직은 안 드러나는데 드러났어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 중에 네. 현 국방장관 신원식 당시 국회의원하고의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런데 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작년에 신원식 장관이 의심을 받으니까 최상병 사건에 자기가 개입한 걸로 네. 이종섭 장관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전화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없으십니다. 아. 확실히 없죠? 네, 없습니다. 나는 전화한 적 없어.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전화 기록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둘 다 위증한 거예요. 이종섭 의심하면 또 신원식.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원식 장관은 왜 거짓말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네. 오늘 뭘 밝힌다 안 밝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 이 국회 국정감사장 운영이 국방위에서 쏟아지는 위증 시리즈가 화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증죄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위증죄가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의 위증이에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그건 관련해 가지고요. 예컨대 신원식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서로 얘기하면서 전화하신 적 없으시죠? 뭐 이제 이랬다고 쳐요. 네. 자, 그럼 그걸 위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 수사를 할 때 당신은 그때 전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보니까. 통화 기록이 다 나왔네요.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기억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실제 그 사람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A라는 걸 알면서도 B라고 말해야 된다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위증죄로 한다는 건 그래서 판사가 그 정도만 가지고도 정황 증거 보니까 얘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어주거나
그렇지 않아. 보니까 아니라잖아. 자기는 기억 안 났대잖아. 그때는 그런 줄 알았대잖아. 이래버리면 또 끝내버리는 거야. 의지제가 그렇게 판사 맘대로 사실.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 마음. 이 건은 판사 어떻게 맘대로. 되냐 보자고. 아 재밌네. 아니 우선 박주민 의지제가 원래 의원 그래요, 얘기에 의지제가.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걸 짐작하게 하는 단초로 드러난 거는 신원식 장관 전화라는 예, 거. 예. 요거 그렇죠. 우선 말씀드리고 네. 그 외에 뭐가 더 있느냐 정도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다. 그 다음에 저기 위증 관련해서 말입니다. 네. 지금 드러난 기록으로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 국방비서관, 대통령 국방비서실 행정관, 그 다음에 임종득 그 안보실 차장, 저기 신범철 차관 엄청나게 많죠. 수십 건이죠.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증언 때는 뭐라 그랬냐면 딱 한 통 받았다 그랬어요.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전화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 그러고 보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득하고만 3건이에요. 그날 당일에.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다급하게 휴가 가서 다급한 전화였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전화 받은 게 그거 한 건이 아니라 전화통을 뗄 여유가 없었을 정도로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이 정도였는데 한 통밖에 없다 그랬다고. 네. 네. 그것도. 이거는 그거 제가 볼 때 진짜 위증이 위증이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국방위 간사가 서로 통화를 했는데 통화 안 했다고 위증을 했을 때에는 공통으로 알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통화했고 안 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통화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가 있다. 그럼 뭘까? 서로 공유하는 게.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대통령이 한 기시사였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그러니까 저희 추정할 때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제일 그것만 정확히 드러나면 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8월 2일 날 12시 45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1시 50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기록을 회수하라고 통화를 하는. 그러니까 8월 2일 날 전격적으로 모든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는 그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헤드가 있을 거 아니냐. 네. 이것만 드러내는 거 하나하고 아까 그 우리 말씀하셨던 김미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통령은 왜 4분 후에 전화했을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우연인가? 아니 그렇다면 그게 계속 이 이어졌다. 내용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보고를 받고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한 명의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네. 누구야? 누구야? 경기도에서 출마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K씨. 동기. 예, K씨. 예. 고석지 말하는 거죠. 예. 그분이 전 등장을 고등 하는데 검찰. 그 저기 이종섭 장관 통화 기록에 나와요. 그래요. 8월 3일 날. 그러니까 자 8월 3일 날은 이 얼굴이 얄밉다. 이런 나를 얼마나 그쪽에서 믿겠어. 또 탄압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아직은 내가 안 두 했죠? 건이나 고발당했고 그래서요. 그래서 예. 저기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또 8월 2일 날 휴가를 내고 경기도에 급히 올라가서 법조인 만났다 그러는데 이름은 안 밝혔어요. 이것도 수상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법조인. 대통령이 작년에 부친상 당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사흘장인가 그래요. 네. 그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킨 게 바로 K 변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시 봤다는 거야. 그때 가깝다는 저 사람이 걸 친하다는 걸 되게 알게 많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천 받는 것까지 본 거죠. 그러면은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정치권은 반드시 그 당시 국회의원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에 예, 공천 받은 예,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당연하죠. 고석, 그다음에 신범철, 지금 임종득 얘기해도 다 되나? 나오잖아 지금. 네. 이번에 공천 받았다 떨어진 신범철, 공천 받아서 된 임종득,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신원 씨, 다 들어가는 이게 거예요. 왜 무섭냐면 예. 집단학명 수괴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죄명이거든요, 이거요. 예. 전심을 작살이에요, 그냥. 그럼요. 근데 이거 무조건 갖다가 사용해요 이거. 이거 갖다 박정수 단장한테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에는 이 소위 죄명을 통해서 완전히 사건을 갖다 은폐하려고 했다라고밖에는 달리 추정할 방법이 없는 건데 그걸 정치인이 개입해 들어와서 했으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과 이 정치인들이 이 내용을 공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 그렇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왜 신원섭 현 장관이 전 장관과 통화했을까?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박주민 위원장의 얘기는 매우 사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